환자분들이 이제 심장이 멈추면 어떡해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은 심장 급사하는 병은 심장이 멈추는 게 아니라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안 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쉬고 있을 때 한 5분 정도 아팠는데 또 활동할 때는 괜찮아요. 이럴 때는 조금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은 또 심장내과 김민수 교수님과 함께 부정맥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인사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종충남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김민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좀 물어보는 게, 부정맥에 대한 좀 증상들을 좀 많이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어떤 거는 좀 내가 괜찮은 거고, 어떤 이런 부정맥이나 심장 증상은 진짜 위험한 건지. 사실은 이제 저희가 교과서에 부정맥 증상만으로 그 경중을 가리지는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거군요. 증상만으로 나누기에는. 그래서 사실 증상이 경하다고 해서 병이 엄청 위험하고, 증상이 약하다고 해서 병이 안 위험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요. 병원을 가긴 근데 가기 전에 너무 무섭잖아요. 급사하는 병인가요? 내가 뭐 위험한 병인가요? 자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막 이런 분들 많습니다. 일단은 이제 통계적으로 병원에 1등 많이 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심실 조기 수축입니다. 심실 조기 수축. 우리 심장에는 이제 심실이랑 심방이 있는데, 이제 심실이 조금 더 두꺼운 이제 근육층이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빵 짜주는 게 피를 확 몰아주는 이제 이런 효과를 하는데, 이 큰 근육 주머니가 좀 빠르게 수축한다는 뜻인가요? 네, 조기에 수축하는 거죠. 엇박자로. 정박자로 들어와야 되는데, 정박자로 뛰는 게 정맥인데, 부정맥이라는 질환이 정박자로 뛰지 않은 모든 질환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심실이 정박자로 오다가 엇박자로 한번 들어오면, 영어로 싱코페이션이라는데, 빨리 들어오면 심실이 제대로 짜주지 못합니다. 피가 막 덜 들어왔을 때부터 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올라와야 될 피가 안 오기 때문에 난정을 한다고, 피가 안 오면 뭔가 멈추는 느낌? 내려앉는 느낌? 뭔가 쑥 빠지는 느낌 받습니다. 롤러코스터 탈 때 쑥 내려앉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비트가 이제 그 전에 비트에서 일을 못했던 거를 이제 미뤄졌던 일을 해야 되니까 더 세게 짜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장이 세게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 심장이 피가 세게 나가니까 혈압이 올라가고 머리가 아프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현상 때문에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고 병원에 많이 오시는데요. 이런 심실 조기 수축은 대부분이 양성 질환이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이렇게 걱정 안 하시고 병원 오시면 됩니다. 갑자기 좀 뭔가 꺼지는 느낌이 났다가 갑자기 뭔가 확 올라오는 느낌이 나면은 그거는 심실 조기 수축일 가능성이 높고. 일단 그것도 병원 오긴 와야겠네요. 근데 활동할 때는 잘 모르시다가 쉬거나 잘 때, 자려고 누웠을 때, 뭐 독서를 한다든지 식사 중에 이럴 때 잘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있어요. 저한테도 갑자기 심장이 쾅 뛰는 것 같았다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심실 조기 수축의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잘 생기고 또 짧게 생기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되시는데, 사실 그런 병들은 여러 번 생겼다면 일단 위험한 병은 아닌 거죠. 위험한 부정맥은 일단은 이제 증상이 빨리 뛰는 부정맥들이 많습니다. 빨리 뛰기 때문에 만졌을 때 약간 두근두근.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제 도둑질 했을 때 들켰던 것처럼 너무 심장이 떨려요. 아니면 이제 달리기 한 것처럼 빨리 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일단 빈맥, 빠르게 뛰는 부정맥이 있다면 그거는 병원에 오셔가지고 빨리 오셔서 검사를 하셔야 되고,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급사하실 수 있는 병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증상을 무시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오히려 사실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네 라는 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갑자기 철렁하는 것보다 오히려 좀 사람들이 간과할 수도 있거든요. 빈맥이 사실 한 3분 정도 잠깐 있었다 그러면은 괜찮아지네?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빈맥이 굉장히 다양한 부정맥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 중에는 급사할 수도 있는 병도 있다. 급사할 수 있는 병은 어떤 게 있죠? 급사할 수 있는 병은 일단 뭐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조기 흥분 증후군, WPW 증후군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심실 빈맥은 너무 위험한 빈맥인데요. 심실 빈맥은 정말 아까 말했던 대로 그 피를 정말 짜줘야 되는 그 큰 근육이 아주 빠르게 움직여버리는 것. 아주 빠르게 뛰다 보면 안 뛰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피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고,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아예 피가 막 나오는 게 없어지니까 혈압이 뚝 떨어지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기절도 하고, 사실 그거는 기절이라 하지 않고 이제 심장급사라 그러죠. 심장급사가 일어나는데 그 부정맥이 자동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이상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건 진짜 정말 너무 위험한.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약간 심근경색 왔다가 갑자기 급사하시는 경우는 실제로 심실 빈맥 같은 게 생겨가지고, 심실 빈맥이나 심실 세동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피를 아예 거의 심장이 못 짜줘 버리니까 셧다운, 기절하고. 갑자기 이제 생각나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심장이 멈추면 어떡해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은 심장 급사하는 병은 심장이 멈추는 게 아니라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안 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아, 이게 갑자기 멈추는 게 아니라 네네. 파르르 떨어버리는 것처럼 네네. 뛰니까 네. 심장이 짜주는 펌프 기능을 못 하니까 그냥 네네. 사망하시는 거다. 네. 아, 심장이 멈추는 게 오히려 아니긴 하네요. 심장 멈추는 병은 이제 우리가 한 5초에서 10초 정도 멈춰서 넘어지는 병이 있는데요. 동기능 부전 증후군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 양성 부정맥이고 박동기만 나오면 치료가 아주 간단합니다. 잠깐 멈췄다는 거는 다시 네. 언제든 뛸 수 있는, 네네네. 그러니까 제 박자로 다시 뛰는 걸 돌아가기만 하면 되니까 네. 오히려 이런 거는 우리가 치료 네. 같은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너무 빠르게 뛰는 부정맥은 진짜 위험하다. 네. 근데 그런 걸 이제 설명드리기 어려우니까 심장이 멈춘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심장이 멈춰서 돌아가시지는 않습니다. 다시 금방 뛸 거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괜찮은 증상과 위험한 증상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봤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나 혹시 이런 게 기억에 남는 환자는 공황장애, 고약이. 공황장애. 네네네. 왜냐면 공황장애니까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맨날 맞아요. 정신병이라 했다가 맞아요. 자기 막 맨날 정신병이라 해서 너무 힘든데 자기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 알고 봤더니 부정맥이더라고요. 그래서 새 삶을 살게 해줬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 확실히 공황장애 갑자기 철렁하고 뭐 죽을 것 같은 느낌으로 네네. 가슴 빨리 뛰고 네네. 이러는 게 이런 걸 이제 공황장애라고 이야기하려면은 기질적인 문제, 병이 없어야 되는 그러니까 없애야 되니까 충분히 사실 이제 네.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너무 좀 섣부르게 하면은 그 심장병을 네네.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게 네네.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네, 그리고 실제로 공황장애 약 중에 심장약을 쓰는 경우가 베타 인대놀을 쓰잖아요. 그래서 네. 그 인대놀을 먹으면 효과가 좋으니까 공황장애 맞는 줄 알고. 부정맥이 빨리 뛰는데 네. 인대놀은 심장 박동을 좀 천천히 하게 해주는 약인데 사실 그건 그래서 부정맥 효과가 좀 있었던 네네. 건데 자기가 공황장애가 좋아지는 줄 알고 또 무시하고 이게 치료를 안 받는. 뭐 잘못된 치료는 아니지만 뭐 수년 그쵸, 동안 그쵸. 병을 잘 발견을 못하고 그렇죠. 네, 고생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굉장히 좀 우리가 잘 알아야겠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황장애를 생각했는데 혹시 뭐 심전도나 이런 거에 대한 검사를 자기가 충분히 해봤는지 이 증상이 확실하게 이 두근거림이나 가슴의 철렁거림에서부터 먼저 시작하진 않는지를 네네. 좀 본인도 좀 잘 느껴봐야겠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돼서 물어보지만 좀 괜찮은 그런 뭐 가슴과 관련된 증상들이 또 있나요 혹시? 이렇게 흉통만으로 협심증이 있다, 부정맥이 있다를 감별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제 흉통은 이제 교과서에는 이럴 때는 꼭 검사를 해봐라는 게 많지 않습니까? 네. 일단 운동 시에 흉통이 악화된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난 겁니다. 네네, 빨리 병원을 가셔야 바로 되고요. 병원 가셔야 되는. 네. 근데 쉬고 있을 때 한 5분 정도 아팠는데 또 활동할 때는 괜찮아요. 이럴 때는 조금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런 거는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다른 병의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운동 시 흉통이 있다든지 흉통이 어느 부위인지 가리키기 힘들 만큼 약간 많은 부위에서 가슴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아플 때 왼쪽 팔이라든지 어깨 이런 방사통이 같이 있다든지 그렇죠. 이런 거 있을 때는 것. 네, 조심하셔야 되고요. 병원을 오셔야 되고요. 빨리. 통증만으로는 구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위험한 통증과 덜 위험한 통증을 어느 정도는 감별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빠르게 뛴다 그리고 이제 좀 철렁한다 이런 네네네. 것들이 있지만 이게 가끔씩 가슴이 답답하다라고 막 네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네. 젊은 친구들인데 네네. 근데 심장 괜찮나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근데 이 부정맥 환자들은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네. 거의 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부정맥이 한 번만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찾아오는 거죠. 반복되는 게 되게 네네. 중요하네요. 그래서 본인이 처음에는 5분도 안 가니까 잘 모르다가 여러 번 생길 때마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만의 방법을 터득합니다. 어떤 환자들이 많았냐면요. 가슴을 꼭 누르면 실제로 이게 베이갈 메뉴바라 해서 실제로 꼭 누르면 이렇게 심장의 어떤 그 부교감 신경을 항진시키기 때문에 부정맥이 잘 없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쪼그려 앉는다든지 아니면 배에 힘을 준다든지 누워 있어도 부정맥이 빨리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심장이 빨리 뛰는데 그거를 어떻게 없애는 방법을 터득했다면 그거는 병입니다. 그거는 아주 간단한 병이기 때문에 빨리 네. 병원 가셔서 간단한 치료로 전극 도저 절제술로 네. 완치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일단 반복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큐고 네. 근데 그걸 또 자기가 나름대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있다. 네. 그러면 뭐 부정맥 확률이 굉장히 높겠네요. 네, 네. 좀 우리가 그렇게 좀 접근해 볼 수가 네, 있네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사실 현명한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이 병원을 늦게 옵니다. 잘 조절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네, 그게 좀 위험하다. 항상 혈압이 떨어지지 않아도 어떤 날 자기가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탈수가 됐다, 예를 들면 설사를 많이 했다든지 아침을 안 먹었다든지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생리 주기가 맞다든지 그렇게 하면 혈압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어지럽고 하기 때문에 운전 중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네, 있죠. 환자들한테는 특히나 운전하는 환자들한테는 빠른 시술을 권유하고요. 가임기 여성한테는 또 임신 시에는 또 약으로 조절하기 힘들고 아기한테 줄 수 있는 약이 없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에는 이제 임신 전에 결혼 전에 시술을 권유하는 편입니다. 또 그런 것들을 또 고려해야겠네요. 네네. 환자분 상황에 맞게 또 치료를 해야 네,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뭐 증상이 반복된다 그러면은
가서 심전도 안 찍어볼 사실 이유가 별로 없겠네요. 네네. 네. 요즘은 이제 일주일 이상 촬영할 수 있는 심전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일주일까지도 해요? 네네. 일주일 2주까지도 가능합니다. 옛날엔 사실 진짜 그 증상이 없을 때 가면은 네. 진단이 안 되는 분들이 네. 너무 이게 좀 힘들어하는 게 많았었는데 좀 많이 줄일 수 있겠네요. 네,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가기 때문에 진단율이 상당히 높아졌고 네. 그리고 활동 시에도 찰 수 있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홀터를 하면 2번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너무 덕지덕지 붙어 있고 맞아요. 불편하잖아요. 이거 네네. 가지고 다녀야 되고 네네. 진짜 씻는 거 씻을 수 있나요? 요즘은 이제 방수가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영할 때 잠시 벗어둘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네. 많이 좋아졌네요. 네네. 부정맥 환자분들한테 많이 도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부정맥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거 내가 아플 때 병원 가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가서 정말 이제 사실 이야기를 했을 때 맞는 것 같다 그러면은 정말 1주, 2주까지도 이렇게 검사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정말 자기 병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맞습니다. 분들이. 근데 이제 2주간 붙여도 진단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왜냐면 이제 2주 동안 증상이 없으면 맞아요. 사실은 이제 속된 말로 돈만 날리는 건데요. 네, 그래서 뭐 언제 생길 줄 알면 사실 저도 좋겠는데 참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 부정맥 같은 것들이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참 진단이 좀 그래서 항상 어려운 네, 건데 맞습니다. 그래도 정말 점점 더 좋아지겠죠. 뭔가 이런 병을 좀 진단하는 방법도 좋아지고 네네. 치료적인 측면도 점점 이렇게 발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뭐 AI가 또 발달해가지고 네네. 그 자기가 병이 없을 때 촬영한 심전도가 이게 향후 부정맥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도 예측이 가능하고 있고요. 그게 앞으로 곧 이제 그런 모델들이 출시가 될 겁니다. 그거와 네. 홀터까지 결합되면은 정말 진단율이 올라갈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정말 워낙에 또 이게 점점 유병률이 올라가고 있는 병이다 보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좀 이런 좋은 어떤 진단과 치료가 계속 나오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도 계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 또 오늘은 이렇게 또 김윤석 교수님과 심장에 대한 이야기, 좀 부정맥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번엔 또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